안녕하세요, 샘퍼입니다. 이번에는 이런 성능이 안 좋기로 악명이 높은 인텔 기본 쿨러에 자이로이드 구조를 적용하여 표면적을 넓혀 성능을 보다 좋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모든 CPU 쿨러는 공기와의 접촉 면적을 넓히기 위해 표면적이 넓은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성능이 안 좋다고 매번 까이는 인텔 기본 쿨러도 이렇게 표면적이 넓은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인텔 기본 쿨러도 동일한 사이즈에서 표면적을 더 넓게 만들면 성능이 괜찮아질까요? 챗GPT한테 표면적이 넓은 구조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한 소리만 하네요. 제가 아는 표면적이 넓은 구조는 3D 프린팅에 자주 사용되는 자이로이드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자이로이드 구조에 대해 물어보니 정교한 3차원적 미세 구조로 주기적인 나선 형태라 하네요. 또한 표면적 부피 비율이 높아 나노기술 소재과학에서 자주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런 자이로이드 구조로 방열판을 만들면 높은 표면적 부피 비율로 인해 효율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네요. 그럼 이렇게 자이로이드 구조를 적용한 방열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자이로이드 구조를 적용한 방열판을 JAC PCB에 금속 3D 프린팅을 주문하여 만들겠습니다. JAC PCB에 3D 파일을 업로드하면 알아서 견적 내줍니다. 여기에 업로드할 파일은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크기도 기존 인텔 기본 쿨러와 동일하게 만들었고 모양도 비슷하네요. 또한 비교하기 위해 기존 방열판 파일도 만들었습니다. 이 두 파일을 업로드 해볼게요. 여기서 금속 3D 프린팅을 선택했는데 아쉽게도 알루미늄이나 구리가 없고 열 전도성이 낮은 스테인리스 밖에 없네요. 가격은 대략 $120 정도 나오네요. 추가적인 비교를 위해 플라스틱으로도 주문했습니다. 이건 $5도 안되네요. 엄청 싸네요. 주문 후 일주일 정도 지나니 도착했습니다. 두 가지 방열판 모두 아주 정교하게 잘 만들어졌네요. 기존 방열판 모양은 딱히 어디 흠잡을 만한 데 없이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자이로이드 구조 방열판은 끝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사용하는 데는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자이로이드 구조는 기존의 CNC 가공이나 금형 주조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모양이지만 이렇게 3D 프린팅으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게 참 신기하네요. 이렇게 만든 두 가지 방열판을 실제로 성능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테스트로는 시네벤치 R23을 돌렸을 때 최대 온도, 소비 전력, 그리고 시네벤치 점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CPU는 i3 2100입니다. 먼저 자이로이드 구조입니다. 자이로이드 구조는 최대 온도 102도, 소비 전력 평균 27W, 시네벤치 점수 1027점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적인 모양의 방열판입니다. 최대 온도 102도, 소비 전력 평균 27W, 시네벤치 점수 1019점을 기록했습니다. 둘 다 거의 비슷하네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은 i5 3570입니다. i5 3570에서는 자이로이드 구조 방열판이 최고 온도 105도, 소비 전력 평균 26W, 시네벤치 점수 1242점을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일반 방열판 모양은 최고 온도 105도, 소비 전력 평균 29W, 시네벤치 점수 1592점을 기록했습니다. i5 3570에서는 자이로이드보다 일반 방열판 모양이 대략 28% 정도 높은 점수를 보여줍니다. 소비 전력도 11% 정도 더 높은데 동일한 온도를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i7 5775C입니다. 이 i7 5775C는 굉장히 희귀한 CPU로 L4 캐시가 있습니다. 근데 희귀하단 건 망했단 뜻이겠죠? i7에서 자이로이드 구조는 최고 온도 96도, 소비 전력 평균 17W, 시네벤치 점수 2088점을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i7에서 일반 방열판 모양은 최고 온도 역시 96도, 소비 전력 평균 18W, 시네벤치 점수 2176점을 기록했습니다. i7 5775C에서도 일반 방열판 모양이 자이로이드 구조보다 소비 전력과 점수 모두 4% 정도 더 높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자이로이드 구조보다 일반적인 모양의 방열판이 대략 5% 정도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예상과 다르게 이런 자이로이드 구조가 일반적인 모양보다 성능이 안 좋게 나오는데 왜 안 좋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방열판의 STL 파일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EX스타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자이로이드 모양을 분석해 보려 했는데 제가 직접 모델링 하면서 뭔가 실수를 했는지 에러가 뜨네요. 메쉬 믹서로 자이로이드 모형을 확인해 보니 자이로이드 큐브 하나가 제대로 연결이 안 됐네요. 메쉬 믹서에서 파일을 고치니 구멍이 뻥 뚫려 버려서 분석하기 참 애매해졌네요. 그래서 제가 직접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우선 두 개의 표면적을 비교하겠습니다. 두 가지 모두 65,000 제곱밀리미터 정도로 비슷합니다. 이번엔 부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이로이드 구조의 부피가 일반적인 방열판 모양의 부피보다 10% 정도 작습니다. 이는 중량도 10% 적고 사용되는 원료도 10%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표면적 부피 비율을 비교해보면 표면적 부피 비율 역시 자이로이드 구조가 10% 정도 더 큽니다. 이는 같은 양의 원료로 더 넓은 표면적을 구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정비례하진 않겠지만 10% 정도 무게 차이에 5%에 불과한 성능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아 더 큰 표면적 부피 비율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방열판 두께를 더 얇게 하면 더 넓은 표면적이 가능합니다. 두 개의 핀 두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모양도 0.8mm, 자이로이드 구조도 0.8mm로 거의 비슷한 두께입니다. 이는 두께 차이가 아닌 구조적인 차이로 표면적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출력 의뢰 페이지에서 일반적인 모양이 너무 얇은 부분이 있다 경고가 뜨네요. 이런 자이로이드 구조의 두 번째 장점은 구조적인 강도가 높다는 것인데 그 장점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이 온도 비교에 사용한 스테인리스 방열판은 너무 튼튼해서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걸 사용하여 비교하겠습니다. 비비탄 사격 후 두 방열판을 비교해보니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일반적인 방열판은 핏한 부위의 핀이 거의 떨어져 나간 반면에 자이로이드 부분은 집중 타격당한 부분만 부서졌네요. 나머지 한두 발씩 핏한된 부분은 거의 멀쩡하네요. 일반적인 방열판 모양은 거의 사용 불가일 정도로 박살났네요. 두 구조의 강도 차이가 꽤 큰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직접 만든 스테인리스 방열판이 기존의 알루미늄 방열판보다 성능이 많이 안 좋았어요. 왜 그런지 알아보죠. 우선 알루미늄과 스테인리스의 열 전도율을 비교해보면 거의 1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기존의 알루미늄 방열판으로 시네벤치를 돌려보면 최고 온도 87도, 소비 전력 42W, 시네벤치 점수 3143점으로 엄청난 차이를 보여줍니다. 추가적으로 강도 테스트에 사용되었던 레진 방열판을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레진의 열 전도율은 알루미늄이나 스테인리스보다 훨씬 낮습니다. 레진을 사용했을 땐 전원을 켜기만 해도 최고 온도를 보여줍니다. 시네벤치 점수도 스테인리스에 비해 반토막난 점수입니다. 알루미늄과는 다른 의미로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네요. 또한 시네벤치 돌리다가 멈춰버리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방열판을 알루미늄이나 구리로 만드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이런 자이로이드 구조의 방열판도 알루미늄이나 구리로 만들고 좀 더 개선한다면 꽤 좋은 성능의 방열판이 될 것 같습니다.